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하 씨가 쓴 올해 준비해온 대답입니다. 여행의 이유가 워낙에 많이 팔렸죠. 아마 출판사 입장에서는요, 이 김영하 씨의 여행기가 잘 팔린다라는 점을 좀 이용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한 권 더 내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이 책 올해 준비해온 대답은 예전에 나왔다가 절판된 책이에요. 새로운 장정과 편집으로 2020년 4월에 다시 편했습니다. 장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출판업계 전문 용어고요. 책의 겉장이나 면지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정과 편집이라는 말은 내용은 같은데 포장을 새로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상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예전에 보질 못했고요. 또 김영하 작가의 글은 믿고 볼 수가 있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제가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워낙에 유명하죠. 소개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고요. 1995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가인데 여행기도 무척 잘 쓰고 에세이도 매우 읽으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 아시는 여행의 이유, 이 책은 저도 리뷰를 한 적이 있고요. 번역서도 냈죠. 위대한 개츠비 등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여행과 요리, 그림 그리기, 그리고 정원 일을 좋아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시칠리아 여행기예요. 두 번 갔더라고요. 첫 번째는 EBS 다큐멘터리 팀하고 같이 갔어요. 2007년 12월입니다. 제작 회의를 하면서 PD가 물어보더래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이 질문에다가 마치 올해 준비해온 대답인 양 김영하 씨는 시칠리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냥 툭 튀어나온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제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갑니다. 그게 5개월 뒤입니다. 당시 저자는 좀 번아웃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부르죠. 이 한예종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방송 진행자 일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외국에 좀 나가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1년 동안 나가 있을 일정을 마련을 해둡니다. 2008년 8월부터 캐나다에 일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게 너무 일찍 나간 거예요. 5월 달에 집이 팔려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3개월이 남잖아요. 이 남는 시간 동안 뭘 할까? 라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아내가 어딜 가지? 라고 묻길래 김영하 씨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또 시칠리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처음 갔을 때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김영하 씨의 시칠리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책 초반은 고생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할게요. 책 내용은 간단하게 시칠리아 여행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김영하 씨가 아니죠. 리파리 항을 돌아보면서 한남동과 이태원을 떠올리고요. 또 그리스인들이 만든 원형극장 타우르미나를 둘러보면서 모교인 연세대학교의 노천극장을 떠올립니다. 1학년 때 거기 모여서 선배들한테 학교 응원가죠. 젊었다 라는 제목의 응원가를 배웠던 기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만나는 거죠. 번아웃 상태에서 시작한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젊은 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내 안에 어린 예술가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책 표지에 글을 바꿔놓은 어떤 여행의 기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빈말은 아닌 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초반엔 고생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김영하 씨 부부가 시칠리아를 갔을 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보면서 길을 잘못 들 가능성이 없는 여행,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구글 지도가 아니고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종이 지도를 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던 시절입니다. 물론 예약도 전화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선 시칠리아로 여행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기차였다고 이야기해요. 기차가 파업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칠리아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는 거죠. 게다가 맨날 연착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 이런 일이 많다고 하죠. 이렇게 교통수단이 엉망이니까 일정에는 항상 차질이 생깁니다. 지중해 그 더운 날씨에 기차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머물렀던 숙소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짐가방을 질질 끌면서 그 더운 날씨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다 보면 짜증이 몰려오겠죠. 짐 나오면 개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좋았던 일도 많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겪게 되는 게 여행인데, 김영하 씨 부부는 시칠리아에서 이 여행을 끝마칠 즈음에 어떤 기억을 남기게 됐을까?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 이 책의 끝부분에서 김영하 씨의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참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거죠. 김영하 씨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으냐 라는 거죠.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었어. 네,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행 갈 땐 예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칠리아에선 안 되더라는 거죠. 기차가 늦게 오고 아예 예고도 없이 취소돼 버리고,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느긋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김영하 씨의 아내는 처음엔 화를 많이 냈습니다. 기차역 매표소 창구에서 입에서 불을 뿜으며 화를 내는 모습을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칠리아를 여행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바뀌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하 씨가 물어요. 이렇게 사는 게 뭐냐 라는 거죠. 아내가 답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맛있는 것 먹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김영하 씨가 맞장구 치죠. 그러다 자고. 아내가 말합니다. 맞아.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네, 매사를 계획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요. 이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요. 김영하 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안절부절 하다가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살아갈 방법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배운다 라는 말을 하는 듯 합니다. 네, 이 책은 김영하 씨의 아내가 여행 가이드북에서 찾은 이탈리아 속담을 소개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사랑은 무엇이나 가능하게 한다. 돈은 모든 것을 이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낸다. 네, 젊을 땐 사랑 때문에 살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나이가 좀 들면 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모든 걸 먹어치우죠. 나이가 들면 사랑도 돈도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걸 끝내버리죠. 맞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죽으면 다 의미가 없죠. 돈도 사랑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즐겨야 된다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느긋하게 말이죠. 책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와 현재를 즐기라는 까르페 디엠은 어쩌면 같은 말인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노토라는 지역을 여행할 때 김영하 씨가 했던 말입니다. 여긴 한 300여 년 전에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덕분에 완전히 도시를 계획 도시로 새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사람이 한순간에 많이 죽었다라는 점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참 먹는데 먹는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대하더라라는 점을 김영하 씨는 발견을 합니다. 왜 먹는 문제 저렇게 신중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답으로 김영하 씨는 그 지진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내일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돈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자, 즐겁게 살자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먹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맥락에서 보면 정말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은 서로 맥락이 닿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